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히려 반격에 나서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합법성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해서 이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KBS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뭐 한국일보하고도 또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래서 자, 이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검찰 관계자로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진술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이런 것 등은 2019년 3월에 안양지청에서 수사와 관련된 당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뭐 그건 사실이죠. 수사와 관련. 그래서 저도 공익제보자 누구일까 뭐 이걸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공익제보자일 가능성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뭐 지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장검사라든가 아니면 부장검사라든가 아마 요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근거라는 거는 그 공익제보의 내용에 보면 보고를 받고 뭐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검사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받는 거, 그 다음에 보고받는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역시 수사검사 위에 단계에서 또 너무 위면은 그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 내용에 보면 그 뭐 위에 보고 안 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상부 보고 뭐 대검이나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차규근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 등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 공무상 기밀 유출죄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져가기 전에 이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 아마 좀 일부를 갖다 주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이렇게 공개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부만 있으니까 다 갖다 줬는지 아니면 일부를 갖다 줘서 그 공개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삼도록 뭐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건 뭐 분명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규근 본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1월 21일이죠.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이것을 재배당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형사 3부가 전격적으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규현 검사가 파견 나가 있죠. 당시 2019년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였습니다. 거기서 발단이 이규훈 검사로부터 발단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럴 정도의 핵심 주역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 데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본부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래서 차규근이라고 지금 오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은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출입국관리본부장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공익제보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마도 법무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공익제보자를 앞으로 이제 다루겠다 뭐 이와 관련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왜 그러냐면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이게 공익신고가 되려면 본인의 뭐 신분, 뭐 물론 그건 비밀로 해도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내용까지 관련 증거자료까지 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 기밀을 그 안에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그 내부의 기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령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그 범죄 행위를 감경, 줄여주거나 아니면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도 보니까 3조에 나와 있고요. 이걸 열심히 공익신고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일 테니까. 그래서 3조에 그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9조의 2라는 곳에 보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거나 안내할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이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줄 의무가 또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 범죄 행위를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조항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규근 본부장은 자 오히려 이 사람의 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 통째로 그걸 유출을 했다 하면 뭐 그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가기 전에 그렇게 됐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 부분이 성립될 여지가 있겠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전부 유출되는지 일부 유출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모두 4차례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것의 제정 취지를 보면 국민의힘의 유출 뭐 일부를 했는지 전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규근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민배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데에 대해서 알 텐데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나선 거는 이 공익신고자의 향후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그럼 이것이 바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여러 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거나 그 사람을 오히려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거나 아니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이 인터뷰 내용에 이거 말고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의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차규근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저 수원지검 형사 3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짜 내사번호 뭐 그다음에 그 과거에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눈 딱 감고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인터뷰를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완전히 이규원 검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이 책임은 출입국관리본부에는 없다는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이제 왜 긴급 출국 금지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8일 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있죠.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이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이 긴급 출국 금지가 비롯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3월 18일 날 그런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받으니까 바로 이제 이건 차규근 본부장 얘기입니다. 3월 19일인지 20일인지 이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 직권으로 출국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김호수 법무부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하는데 실무진한테 한번 검토를 시켜보자 그랬더니 실무진이 법리상은 가능하지만 선례가 없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명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승인하자 이런 식으로 대략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대검진사조사단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요청이 없고 나중에 이규원 검사가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써서 출국 금지를 한 것이죠. 그거를 그냥 출입국 본부장 전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출입국 본부에서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져오면 그건 자기네들은 검사를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규원 검사가 가짜를 만들든 아니면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를 붙였든 자기네들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 그냥 검사를 믿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중에 책임도 그 검사한테 있다. 해당 검사에 있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한테 책임을 미루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부분이야.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과연 책임이 더 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판명을 해주겠지만 어쨌든 그 경위에 대해서도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은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결국은 차규근 본부장이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남용의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설명을 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겁박함으로써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법무부의 태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압수수색을 해갔으니까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잘 압수물을 분석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고 소환할 사람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